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경제 경영 수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경제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대를 진학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제 경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체감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제 경영 수학 안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미적분 1, 대학미적분 2, 그리고 선행대수학, 그리고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과목들이 여기에 다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이 수학 속에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목들 하나하나를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 경제 경영 수학 속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 경영 수학에 필요한 내용들만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하면 해볼만 한데, 앞뒤를 잘라버리고 중간에 토막만 끄집어내서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경제 경영 수학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 큐스타디 이 경제 경영 수학 강의는 그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서 미분 적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이 이 대학 수학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또 고등 과정에서 미분 적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은 문과 출신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과목들을 공부하긴 공부해야 되는데 기본이 매우 약한 학생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강의는 기본적인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화 과정까지 선생님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경제 경영 수학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이 경제 경영 수학이라는 것은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대학 미적분 1과 2와 선행대수학 이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의 경제학에서 꼭 사용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수학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경제학에서의 그 응용 문제를,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가 경제학을 분석하는 그 도구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경제학과 결부시켜서 응용하는 그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내용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태 분석 내지는 동태 분석 또는 최적화 분석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수학들의 내용 중에서 경제학에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내가지고 그 자체를 공부를 하고 그놈들을 다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응용하는 문제를 연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경제 경영 수학을 어떻게 한다?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경제 수학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경제 수학을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무늬만 경제 수학인 경우가 있고, 이 큐스타디 경제 수학과 이 무늬만 경제 수학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많은 그 학생들이 또는 대학 강단에서 경제 수학이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기초 수학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나열한 거, 그렇죠? 기초 수학을 나열하고 전혀 심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책도 많고, 또 그와 같은 강좌들이 많이 있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은 대학 미적분의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가지 나열을 해서 마치 그것을 경제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제 수학을 공부했으면 경제 수학과의 경제학 내용과 그것을 결부시켜서 응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큐스타디 경제 수학의 강의의 특징은 이 경제학에 사용되는 모든 대학 수학을 빠짐없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분이 강의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경제 수학 책을 보시면 소위 경제 수학으로의 길잡이라 해가지고 경제 수학 입문이라고 하는, 그죠? 그 매우 기본적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경제 경영학 공부를 여러분들 상위 단계로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입문 정도만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큐스타디 경제수학 강의는 그 경제수학의 입문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심화된 내용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요 미분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수학이 바로 심화 과정인데, 요 심화 과정까지 다 빠짐없이 강의되어 있다는 게 큐스타디 경제수학의 특징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그 수학적 내용들을 가지고 이 경제학으로 응용을 하는, 그런 응용하는 데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경제 경영 큐스타디 경제 경영 수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되면 모든 그저 경제 경영 수학에 나오는 수학적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론들을 다 공부를 하시게 되고 빠짐없이 공부하게 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초가 약한 학생들도 선생님 매우 그런 학생들을 고려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논문 쓸 때도 필요한 수준까지 아주 심화된 경제 수학까지 빠짐없이 전체를 다 강의하겠다는 게 강의되어져 있는 것이 이 큐스타디 경제 수학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수학과 경제학을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시킨 그런 응용 문제들도 각 단원별로 선생님이 정리해서 강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이 경제 경영 수학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이 경제 수학을 너무 여러분이 간단하게 공부해서, 그래서 뭐 경제 수학을 갖다가 뭐 한 열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강좌 수로 한 열 몇 강 정도로 해가지고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수학은 훨씬 더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큐스타디 이 경제 수학은 예상 강좌 수가 약 60강이랍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경제 수학이 강의되어 있는 경우가 없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폭넓게 잡은 이유는 이 큐스타디 경제 수학의 특징은 경제 수학의 입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수학에 심화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경제 수학에 나오는 수학적 이론들을 실제 경제학에 응용해서 풀어보는 그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우 기본적인 내용부터 또 심화 과정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빠짐없이 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강좌 수가 굉장히 많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수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이나 또는 2학년 때 학점만 따고 끝나는 과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경제 경영학 공부를 대학원 가서까지 전체를 다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빠짐없이,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60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들으면 아마 학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최고의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여러분 대학원 논문 쓸 때까지도 수학 때문에 경제학이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선생님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고등과정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원천적으로 이제 문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면 좀 이렇게 아래력이 반응이 있고 좀 약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강의실에 질문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우리 큐스타디에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세한 이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안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 바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제1장에서 공부할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에서는 그 제목이 선형 모형과 행렬대수라고 했는데, 사실 이 행렬대수의 파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이 행렬대수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소위 행렬이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여러분들이 벡터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물론 여러분 문과 출신은 벡터를 안 배웠기 때문에 벡터의 내용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고등과정의 행렬 벡터에다가 대학과정에 선형대수학, 선행대수학에서 경제학에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구성시켜 놓은 단원이
요 제1장의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은 조금 알겠지만은 이 벡터라든가 선행대수학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고려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수학 책을 보면 행렬이 무엇인가, 또 진부학의 고등학책에 나오는 행렬은 그죠? 행과 열로 어떤 숫자를 배열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행렬의 뭐 정의 이런 정도는 우리 넘어가야 되겠죠. 뭐 행렬의 덧셈, 행렬의 곱셈,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못한 학생도 고등학교에서 문과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지나가고, 자, 요 행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선행대수학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요 선행대수학에 나오는 그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행렬의 소위 기본행 연산이라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행 연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기본행 연산을 우리가 정의를 할 적에 요 세 가지로 정의했답니다. 자, m 곱하기 n 행렬, 보통 우리가 m by n 행렬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m by n 행렬 a에 대하여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large r이라고 표시하고 요 i와 j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 i와 j는 행렬 a의 행을 가리킨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기본행 연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호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통해서 익혀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RIJ라고 하면 행렬 A에 I번째 행하고 J번째 행을 어떻게 한다? 행과 행을 교환한다. 소위 행교환에 해당되는 표시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행렬 A가 있는데 이 행렬 A가 1과 2와 3이고 요놈이 0, -1, 2가 되어 있고 자, 요놈이 3하고 1하고 1이 되어 있다 칩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IJ라고 이렇게 할 자리에다가 만약에 요게 R1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요 말은 이행과 이행을 교환하라 했으니까 요 이행을 무엇에다가 1행에다 적어주시고 1행을 2행에다 적어주시고 3행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RIJ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해당되는 행과 행을 어떻게 하라? 행교환을 하라 그런 표시랍니다. 자, 기본행 연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행교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RIC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말은 I번째 행에다가 요 C만큼 I번째 행을 갖다가 곱해주라 그런 뜻이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요 놈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R3 해가지고 가로 3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 말은 3행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0, -1, 2. 자, 1, 2, 3.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요놈이 1, 3분의 1, 3분의 1. 예를 들면 이따인 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RI 가로 열고 C라고 하는 것은 I번째 행에다가 C만큼을 곱해줘라. 그러니까 R3 가로 열고 3분의 1이란 말은 요 3행에다가 뭘 곱하라? 3분의 1을 곱하라. 그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 RIJC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은 우리가 이 J번째 행에다가 I번째 행을 더한다는 뜻인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요 C만큼을 요 앞에 있는 I번째 행에다가 C만큼을 곱해가지고 J번째 행을 더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2하고 R2,3 이렇게 돼 있는데 R2,3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1을 여기다 가로를 쳐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행은 상관이 없으니까 0, -1 그대로 쓰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3행에다가 2행을 더하라는 뜻인데 요 2행을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고 2행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하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2행을 우리가 조작하는 대상이 3행이기 때문에 2행은 일단 그대로 적으시면 된답니다. 그대로 적고 이제 2행에다가 -1을 곱해가지고 요 3행을 더해주면 -1을 곱해가지고 3행을 더하게 되면 요놈이 0이 되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 요놈이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된다? 요놈이 5가 된답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3분의 1을 더하게 되면 요놈이 마이너스 뭐가 된다? 3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자, 살짝 선생님이 잘못해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9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을 더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가지고 기본행 연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RIJ라고 쓰면 I행과 I번째행과 J번째행을 행과 행을 교환한다는 뜻이고 RI 가로 C라고 쓰면 I번째행을 C배를 해준다는 뜻이고 RIJC라고 쓰게 되면 J번째 행에다가 I번째 행을 더하는데 요 행에다가 I번째 행을 더하는데 I번째 행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가로 안에 있는 C배를 해서 더한다. 그런 뜻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가 이 기본행 연산을 하는가라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자,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보통 가우스 행렬이라는 게 있답니다. 가우스 행렬. 하우스가 아니고 가우스인데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사다리꼴 행렬이다. 자, 이런 행렬들이 있는데 이런 행렬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랍니다. 자, 가우스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다리꼴 행렬을 라지 R로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자, 1 빵빵, 자, 빵 1, 자, 마이너스 1, 그리고 빵빵 1 또는 자, 1, 자, 2, 3, 그리고 빵 1, 자, 4, 그리고 빵빵빵. 자,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요 행렬들을 가만히 보시면 각 행에 시작하는 원소.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리딩 엔트리라 한답니다. 리딩 엔트리. 자, 1행의 리딩 엔트리를 요놈이고, 그러니까 1행에서 시작하는 0이 아닌 최초의 원소를 우리가 리딩 엔트리라 합니다. 그럼 요 1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고, 2행에서 0이 아닌 최초에 시작하는 원소가 1이죠. 2행의 리딩 엔트리도 1이고, 그리고 요놈은 3행의 리딩 엔트리도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각 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고, 그리고 그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모든 원들은 다 0이랍니다. 자, 요 리딩 엔트리 1 밑에 있는 원소가 다 0이죠. 또 리딩 엔트리 요 1 밑에 있는 원소가 0이고, 여기는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와 같이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모든 원이 0이 되었을 때 그런 행렬을 우리는 뭐란다? 가우스 행렬이다 라고 한답니다. 또는 요놈을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한답니다. 자, 요놈도 마찬가지로 1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고 2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모든 원소, 그 행의 모든 원이 다 0인 경우에는 우리가 리딩 엔트리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가우스 행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두 개를 결합해서 얘기하면 요놈도 가우스 행렬인데, 0행이 모든 원소가 0행이 아닌 경우에 그 리딩 엔트리는 반드시 뭘로? 1로 시작해야 되고, 그 리딩 엔트리 밑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뭐가 된다? 리딩 엔트리 밑에 존재하는 모든 원이 뭐가 된다? 0이라는 조건을. 그러니까 1로 시작하고 그 1 밑에는 몽땅 다 0이 되고 1로 시작하고 그 밑에는 몽땅 다 0이 되고 무슨 말이겠죠? 0행이 모두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1로 시작해야 되고 1로 시작해야 되고 그 1 밑에는 모두가 0인 행렬. 이런 행렬을 우리가 보통 가우스 행렬 내지는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가우스인지 하우스인지 이 행렬이 뭐가 중요한지는 알 필요 없고 일단은 우리가 어떤 행렬을 주어져 일반 행렬을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을 여러분들이 가우스 행렬로 고칠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게 매우 마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이 어떤 행렬을 우리가 가우스 행렬로 고치는 그 과정이 가우스 행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뭐다? 이 기본행 연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님하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행렬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행렬 A가 구체적으로, 자, 1하고, 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자, 2하고, 자, 4하고, 자, 3이 나왔다 칩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1하고, 자, 0하고, 마이너스 1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요와 같은 행렬을 우리가 무슨 행렬로? 가우스 행렬로 한번 고쳐보라. 이라면, 자, 우리는 제일 먼저 1행을 봐야 되는데, 1행에, 그쵸? 1행이 몽땅 다 0인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1행이 시작하는 원소가 리딩 엔트리가 1이 돼야 되는데, 이미 요 1행의 리딩 엔트리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행은 더 이상 조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요 1행의 리딩 엔트리가 요 1로 이미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고, 이제 요 1행 밑에 있는 요 2하고 1이 요 두 숫자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0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놈을 0으로 만들고 요 놈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기본의 영상 세 가지 중에서 요 세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1행을 가지고서 1행을 2행에 더해 줬을 때에 요 놈이 0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1행을 그냥 2행에다가 더해주고 하는 요 놈이 0이 될 수가 없겠죠. 요 놈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했냐면 1,2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1행은 우리가 그대로 둔답니다. 그대로 두고, 자, 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을 더해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다 더해버리면 요놈이 0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인데 4를 더하면 요놈이 6이 되고, 자, 여기다는 마이너스 1을 곱하나 마니까 그대로 이렇게 더해줘도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행에다가 1행을 더해줬는데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을 더해줌으로써 요놈을 요 자리를 0으로 만들었답니다. 자, 가우스 행렬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다리꼴을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요놈이 0이 돼야 되겠죠. 리딩 엔트리 1을 만들고 그 밑에는 몽땅 다 0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요놈도 0이 돼야 되는데 요놈은 이제 1행과 3행을 조작을 하는데 1행을 그냥 더하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요놈이 0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면 요놈이 0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면 요놈이 1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면 요놈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행의 리딩 엔트리 1로 만들고 그놈 밑에 모든 원소들을 이와 같이 무엇으로, 그렇죠? 0으로 만들었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놈이 가우스 행렬이라면 이제는 2행을 봐야 되는데 2행에서 리딩 엔트리 자리가 요 자리죠. 요 2행의 리딩 엔트리 0이 아닌 유효한 숫자 요놈이 뭘로? 요놈이 1로 바뀌어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요놈을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2행에다가 요 기본의 영상 두 번째 사실을 적용해서 2행에다가 6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요놈을 R2 가로 6분의 1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러면 1행은 그대로 두고 2행에다가 6분의 1을 쭉 곱해주면 요놈이 1이 되고 요놈이 2분의 1이 되고 자, 0이 되고 1이 되고 요놈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2행의 리딩 엔트리가 1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요 1 밑에 있는 요 숫자가 또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놈을 다시 한번 조작을 하는데 이제는 요 3행에다가 2행을 더함으로써 요놈을 0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R2, 3이라고 적어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하면 되죠. 이 말은 요 3행에다가 2행을 더해주는데 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준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1행은 그대로 적어야 되고 2행도 그대로 적어주고 이제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자, 요놈 원래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 더해버리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0이 되어버리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행의 리딩 엔트리 1, 그 밑에 몽땅 다 0. 2행의 리딩 엔트리 1, 그 밑에 몽땅 다 0. 이제 3행의 리딩 엔트리만 뭘로? 1로 바뀌면 우리가 이게 뭐가 된다? 가우스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 놈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3행에다가 자, 뭘 곱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보면 플러스 1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 행렬, 즉 가우스 행렬을 구했는데 1행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자, 2행도 그대로 적어주고 3행을 조작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R을 가리켜서 요 행렬 A의 무슨 행렬? 가우스 행렬이다. 그러니까 행렬 A의 사다리꼴 행렬 내지는 가우스 행렬을 구하라고 그러면 바로 요와 같이 생긴 놈이다. 각 행의 리딩 엔트리가 몽땅 다 1이고 그 1 밑에는 모든 원이 뭐가 된다? 0으로 표시되는 이런 행렬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가오리가 아니고 가우스 행렬이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렬에 무슨 행렬을 가우스 행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렬에 가우스 행렬을 이와 같이 만드는 연습을 왜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선형-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예제 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다음 연립 방정식을 기본행 연산으로 어떻게 해라? 풀어봐라. 그랬답니다. 자, 그 연립 방정식을 보니까, 자, 3x. 자, 그리고 2y-z 이꼴, 자, 2라고 되어 있고, 요 놈이 4x, 자, 마이너스 3y. 자, 그리고 2z 이꼴 요 놈이 7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x 플러스, 자, 요 놈이 3z 이꼴, 자, 1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요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이제 풀어보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여러분들이 요 놈을 행렬로 여러분들이 옮겨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 행렬로 옮겨 쓰는 방법은 요 개수를 그대로 다 따서 적으면 되죠. 3하고 2하고, 자,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자, 4하고 마이너스 3하고, 자, 2하고 7. 자, 요 1하고 y양이 없을 때는 요놈 0이라고 적죠. 0하고 3하고 요놈이 10. 요렇게 되어진답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와 같이 1차 선형-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적었을 때에 우리가 요 상수항까지 다 적은 이 행렬 전체 행렬을 뭐라 한다? 요놈을 우리가 보통 확대 행렬이라고 한답니다. 자, 확대 행렬이라 하고 이 전체를 확대 행렬하고 요 XYZ에 붙어 있는 요 숫자만 요 따놓은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XYZ의 개수만 딴 행렬이라고 해서 이름을 우리가 뭐라 한다? 개수 행렬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이 용어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요 XYZ의 개수만 따가지고 만든 요 부분의 행렬을 우리는 말한다? 개수 행렬이라 하고 요 상수항까지 고려한 이 전체 행렬을 우리는 뭐란다? 확대 행렬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확대 행렬을 적어놓고 요 확대 행렬에서 요 개수 행렬에 해당되는 부분, 요 부분을 개수 행렬 부분을 뭘로? 가우스 행렬로 고치게 되면 저절로 이 연립 방정식이 풀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살짝 지우고 선생님이 요거 위에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이제 선생님 여기다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요 부분을 가우스 행렬로 고치기 위해서는 요 놈이 시작하는 수가, 1행에 시작하는 수가 1이 돼야 된다. 리딩 엔트리 1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행에다 3분의 1을 곱해서 분수를 만들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놈이 지금 1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1행하고 3행을 어떻게 한다? 교환을 해버리면 저절로 1행이 1로 시작하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 1행과 3행을 어떻게 한다? R1,3이라는 것은 1행과 3행을 교환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3행이 10, 30인데 3행을 1행으로 가져가고, 자, 2행은 일단 그대로 둬야 되겠죠. 2행은 그대로 두고 1행을 무엇으로? 3행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가져나간다. 그러니까 1행과 3행을 어떻게 했다? 교환을 했다 그런 얘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일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 되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요 리딩 엔트리 밑에 있는 요놈 숫자를 몽땅 다 요놈을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놈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해주면 되고, 요놈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놈 일행에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행과 이행을 더할 때는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고, 또 일행과 3행을 더할 때는 일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해보면, 자, 일행에다가 이행을 더하는데 마이너스 4배에서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해서 더하면, 일단 일행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대로 일단 적어주고, 요놈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면 0이죠. 그죠? 요놈을 마이너스 4배 더하면 그대로가 되고, 요놈 마이너스 4배 하면 마이너스 12에다가 2를 더하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40에다가 7을 더하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뭐가 된다? 33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 말은 우리가 일행에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라 했으니까 요놈이 0이 되고, 마이너스 3배에 더하면 그대로가 되고, 마이너스 3배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자, 마이너스 30에다가 2하니까 마이너스 요놈이 2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 이행에 요 시작하는 수가 1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여기다가 그냥 이행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함으로써 요놈을 1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요 이행하고 3행을 교환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1로 만드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요 이행과 3행을 교환한 후에 우리는 요 이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자, 1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요 이행하고 3행을, 요 3행이 2행 자리로 올라갔는데 2분의 1을 곱해서니까 요 놈에다가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2행에다가 적어주면 요 놈이 이렇게 되고, 자, 2행은 그대로 3행으로 내려오면 되겠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자, 요 이제 2행의 리딩 엔트리도 1이 되었으니까 요 1 밑에 있는 요 놈이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행과 3행을 더하는데 2행에다가 3배를 해서 더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2행도 그대로 적어주고, 이제 2행에다가 3배를 해서 더해버리면 요놈 0이고, 3배에서 더하면 요놈도 0이죠. 3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요놈이 25가 되고, 3배에 더하면 요놈이 마이너스 7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요 3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 되게 만들면 되는데, 자, 그 놈은 우리가 그 방법은 3행에다가 마이너스 25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1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2행도 그대로 적어주고, 3행에다가 마이너스 25분의 1을 곱하면 요놈 1이 되고, 요놈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개수 행렬 부분이 무엇으로 지금 가우스 행렬로 고쳐졌죠. 이렇게 개수 행렬이 가우스 행렬로 고쳐지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요놈 연립 방정 요놈 한원을 시키면, 자, 요 자리가 XYZ 상수 자리, XYZ 상수 자리, XYZ 상수 자리인데, 요 놈을 3행부터 2행, 1행 순서로 역으로 우리가 연립 방정식으로 다시 옮겨버리면 0x, 0y, 1z 이꼴 3이기 때문에 요 3행에서는 우리가 1z는 3, 즉 z가 3이라는 값을 금방 알아낼 수 있죠. 그리고 2행에서는 0x, 1y, 마이너스 5z가 마이너스 14니까 1y, 마이너스 5z는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z가 3이니까 마이너스 15를 이항시켜버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y라고 하는 것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x, 0y, 3z 이꼴 10에서, 자, 1행에서 1x, 0y, 3z, 10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시 z 이꼴 3을 여기다 집어버리면 우린 여기에서 x가 1이라는 사실도 금방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x는 1이고 y도 1이고 z는 3이라는
이 소위 후진 대입이라고 하죠. 이거. 뒤에서 대입 안 돼서 후졌다 후진이 아니고 후진 대입을 해가지고 Z값, Y값, X값을 각각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연립방정식을 풀으라고 그러면 요 연립방정식에 이렇게 적은 행렬, 확대 행렬을 적어서 요 개수 행렬 부분을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가우스 행렬로 고치게 되면 여기에서 저절로 해들이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기본행 연산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여기다 x 대신 1 집어넣고 y 대신 1 집어넣고 요놈이 합이 5인데 거기서 3을 빼면 2가 된다는 것을 여기다가 1 넣고 1 넣고 3을 집어넣으면 7이 나오죠.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10이 나온다. 즉 요놈이 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행 연산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소위 사다리꼴 행렬 내지는 가우스 행렬을 고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과정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또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행렬을 이와 같이 고쳤을 때에 이 가우스 행렬로 고쳤을 때에 영행이 아닌 개수. 자, 요놈도 몽땅 다 영인 행렬 영행이라는데 요놈도 영행이 아니고 요놈도 영행이 아니고 요놈도 영행이 아니죠. 요놈이 세 개 다 영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 확대 행렬에 그쵸 영행이 아닌 개수를 우리가 보통 위수 내지는 영어로 랭크라고 쓴답니다. 한글로는 위수라 쓰는데 이 확대 행렬의 영행이 아닌 개수가 3개니까 확대 행렬의 랭크 수를 조사하라고 그러면 요놈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답니다. 자, 위수가 뭐라고요? 위수라는 것은 수학적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가우스 행렬로 고쳤을 때의 영행이 아닌 개수 이게 얼마다? 3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놈만 따졌을 때 요놈은 개수 행렬이죠. 개수 행렬의 랭크 수도 개수 행렬의 랭크 즉 위수의 값도 요 개수 행렬 입장에서도 3개 다 영행이 아니죠. 개수 행렬에서도 랭크가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개수 행렬의 랭크하고 확대 행렬의 랭크 수가 이와 같이 일치하게 되면 이 연립 방정식은 무조건 그쵸 유일한 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답니다. 자, 뭘 한다고? 이와 같이 요 놈도 3이고 요 부분도 위수가 3일 때는 요 연립 방정식이 반드시 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 확대 행렬의 위수가 뭐냐는 것은 여기에서는 알 수 없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우스 행렬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게 영행이다 아니다 의미가 없고 가우스 행렬로 고쳐봤더니 영행이 없더라. 몽땅 다 영행이 아니다. 그럼 위수 3이다. 요놈 역시도 영행이 없더라. 위수가 3이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연립 방정식을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가우스 행렬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요놈이 1이고 요놈이 0이고 자, 요놈이 마이너스 1이고 자, 요놈이 4가 나왔다. 자, 요놈이 0이고 요놈이 1이고 요놈이 2고 요놈이 2가 나왔다 칩시다. 그리고 요놈이 0이고 자, 요놈이 0이고 자, 요놈이 0인데 자, 요놈이 5가 나왔다 칩시다. 자, 가우스 행렬로 고쳐봤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전체 행렬의 위수 자, 확대 행렬의 위수가 얼마냐면 자, 이 전체 행렬은 요놈도 영행이 아니고 요놈도 영행이 아니고 요놈도 영행이 아니니까 요놈이 위수가 3이랍니다. 그런데 요 개수 행렬
개수 행렬의 이 위수를 조사해봤더니 개수 행렬 입장에서는 요놈이 영행이 아니고 요놈이 영행이 아니지만은 요놈은 영행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영행이 아닌 개수가 개수 행렬은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이 확대 행렬의 위수와 개수 행렬의 위수가 이렇게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세 번째 줄에서 0x, 0y, 0z가 오기 때문에 결국 요 세 번째 보면 0x, 0y, 자 0z가 5가 되었기 때문에 이놈을 만족하는 x, y, z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0이 5가 될 수 없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확대 행렬의 위수와 개수 행렬의 위수가 달라버리면 이와 같이 0은 5하고 같다가 될 수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요놈의 원래 요놈을 그쵸 요놈으로 변형되었던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된답니다.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위수가 뭐냐? 가우스 행렬로 고쳤을 때이죠. 가우스 행렬로 이와 같이 고쳤을 때에 확대 행렬이든 개수 행렬 위수라고 하는 것은 영행이 아닌 개수.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확대 행렬의 영행이 아닌 것은 3개인데 개수 행렬에서 영행이 아닌 것은 2개밖에 안 나왔다. 확대 행렬의 랭크와 개수 행렬의 랭크가 다르다는 것은 원래 요놈의 오리지널 연립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수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고 확대 행렬이 뭔지 얘기했죠. 개수 행렬이 뭔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확대 행렬과 우리 개수 행렬의 위수가 다르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1차 결합의 가능성 유무를 따질 때에 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예제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지만은 우리가 가우스 행렬을 내지는 사다리꼴 행렬로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문제가 3개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자, 하나 풀고,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했던 거죠. 한 번만 연습을 더 해보자는 얘기죠. 자, 행렬 A가 1하고 1하고 2가 돼 있고, 자, 2하고 4하고 마이너스 3. 자, 3하고 6하고 마이너스 5. 자, 요와 같은 행렬을 무엇으로? 가우스 행렬로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행의 리딩 엔트는 이미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행과 3행에 있는 요 숫자들을 0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행, 2행을 더할 때는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고 1행, 3행을 더할 때는 1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더해버리면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1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0이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여러분이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3배에 더하면 여러분이 3이 되고 마이너스 3배에 더하면 여러분이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2행의 리딩 엔트리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자, 1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2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 이제 2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요 숫자를 뭘로 만들어?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행과 3행에서 2행과 3행을 더하는데 2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더해 요놈 0이 되죠. 자, 그래서 1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2행도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놈은 그대로 0이 적어주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면 요놈이 0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요놈이 2분의 21이죠. 플러스 요놈이 2분의 마이너스 22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요놈만 1로 고치면 가우스 행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3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놈이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 행렬을 행렬 A의 뭐다? 가우스 행렬이다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행렬 A의 그러면 랭크, 위수가 얼마냐? 예. 행렬의 위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면 우리가 요 놈을 보고 영행이 아닌 게 3개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행렬 A의 위수를 구하라 그러면 행렬 A를 무엇으로? 가우스 행렬로 고쳤을 때의 영행이 아닌 개수가 하나, 둘,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을 3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2번 문제와 요 3번 문제도 나와 있는데 자, 요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남겨놨답니다. 연습을 여러분 충분히 해보시고 요 놈에 관한 얘기는 선생님이 여러분 확인할 수 있도록 풀이집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료실 풀이집을 이용해가지고 요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경제 경영 수학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소위 선형 모형과 행렬 대수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 행렬 대수 부분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주로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수학과 과목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행렬과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벡터 그리고 대학 과정의 선형 대수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능하면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심화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 내용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